네, 안녕하세요. 토요시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평생연금 배당 실천하기 63번째 시간이고, 배당주 투자 전략. 정확하게는 제가 종목을 조금 바꿨는데, 여기 포함이 안 됐네요. 골고루 투자 전략이라고, 제가 한번 명령을 해봤습니다. 사실 분산 투자 얘기하는 거예요. 배당주는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배당금 형태로 지급하는 주식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들어와 보시면 평생연금 배당 안에 63번째 거 배당주 골고루 투자 전략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영상이고요. 시작에 앞서 모든 투자 판단 본인 몫이고 특정 투자 결정을 권유하지도 추천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오로지 제가 보유할 혹은 매수한 이런 해외 종목 배당주에 대해서 ETF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이해되셨죠?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론을 하고 제가 딱 꼬집어서 얘기하는 건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배당주를 하게 되면 이 종목은 반드시 기본 중에 기본이라서 꼭 가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슈드라고 아마 너무나도 잘 아실 건데 SCHD죠. 이 종목은 꼭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어, 어, 여기에 몰입 투자하라는 소리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배당주를 하신다고 마음먹었으면 SCHG는 필수로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이번 하락장에서 얘도 똑같이 하락을 맞았지만 첫 번째, 두 번째 하락까지는 얘도 버티더라고요. 제가 이제 계속 관찰했거든요. 물론 이제 마지막 하락에서는 좀 얘도 약간 흘러내렸다가 어제 반등을 똑같이 이제 다시 되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자리를 아마 찾아갈 거예요. 이 종목 자체의 특성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쭉 지켜봤는데 다른 일반적인 개별 종목이 막 4, 5% 팍팍 떨어지고 어떤 거는 그죠? 어, 뭐 VZ라고 하는 종목 개별주입니다만 버라이즌이라고 하는 통신주도 있는데 얘도 떨어질 때 엄청 많이 떨어졌는데 회복은 하긴 하는데 이게 완벽하게 회복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개별주보다는 이렇게 맞아요. 요거 분기 배당에 ETF 종목 여기에다가 투자하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게 사실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배당주를 하신다고 하면. 요 성격이 요거는 이제 미국에 있는 주식이죠. 미국 본토에 있는 주식의 ETF 종목이면 이게 우리나라로 건너오게 되면 뭐 종목 명마다는 있겠지만 요거 잠깐 보죠. 우리나라로 넘어오게 되면 각 그 운용사마다의 이런 이름이 달려요. 미국 배당 다우존스라고 하는 에이스, 코덱스, 타이거에도 미국 배당 다우존스, 그 다음에 소울에도 미국 배당 다우존스, 라이즈는 안 보이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미국 배당 다우존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바뀌어서 이제 한국 배당이 되는데 한국 거는 월 배당으로 지급되니까 좀 나름 좋은데 그죠? 얘는 뭐 분기 배당이지만 어쨌든 간에 미국 배당주로서는 얘가 기본 중에 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이거는 머릿속에 넣고 가시죠. 자, 그 나머지 것들을 이제 한번 보는 겁니다. 얘하고 성격이 비슷한 걸 제가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이제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 운용사별로 보면 블랙락 이름 다 여러분도 한 번 다 들어봤을 거예요. 뱅가드, 블랙락, 프로시어즈, 스테이 스트리트라고 하는 거, 위전 트리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SCHD하고 좀 성격이 비슷한 것들을 찾아보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요 종목, 종목, 이런 것들. 근데 성격이 비슷한 것이 똑같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요렇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종목들을 찾아서 이렇게 보다 보면 얘 특성이 여기에 다 나와요. SCHD도 어떤 특성이 있지만 일단 그거는 기본 중 기본이니까 일단 킵해놓고 얘들 하나하나 뜯어보면 뭐 대형주 중심으로 아니면 특정 섹터에 조금 더 비중이 높거나 아니면 그 S&P 500에서 배당 귀족으로 해서 뭐 귀족으로 포함된 어떤 종목을 중소형의 고배당을 아니면 S&P 내에서의 고배당 80개 종목만 아니면 배당 성장하고 뭐 퀄리티 초점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의미로 해서 성격이 조금은 다르지만 SCH하고는 좀 유사한 형태의 배당주의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얘들은 거의 다 분기 배당입니다. 배당주들 이렇게 SCH와 좀 비슷한 성격들은 다 분기 배당이더라고요. 월 배당도 많지만 어쨌든 이런 종목 좀 있다는 거 좀 이해하면서 자 그럼 SCHD의 어떤 그런 특성을 가진 종목이 있다면 뭐 특정 섹터나 아니면 전략 기반의 이제 배당 ETF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커브드 콜을 사실 얘기하는 건데 제피가 또 굉장히 유명하고 이거 플러스 잽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유명한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거 두 가지는 같은 JP 모건사에서 나온 것들이고요. 얘들은 다 좋지만 어쨌든 커버드 콜 전략이라서 배당은 좋지만 원금이 좀 빠질 수 있다는 게 약간의 단점일 수 있습니다. 그런 거 감안해야 되고요. 어쨌든 여기에 있는 종목들은 대체로 보면 조금 이런 커버드 콜인 성격이 좀 있기 때문에 약간 더 많은 고배당인 경우가 많습니다.
QYLD, 여기 하나 빠졌지만 XYLD도 있고, RYLD, 그것도 하나의 세트로 있고요. 그 다음에 DHS라고 하는 거는 대형주 중심의 고배당 전략, 이런 것도 있고, PEY라고 하는 거, 10년 이상 배당 성장했는 것들. 이런 종목도 특정 섹터나 아니면 혹은 전략 기반의 이 배당 ETF 정도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국제 배당 ETF라고 하는 거, 말은 뭐 국제 배당 글로벌이긴 한데, 그냥 미국이 아닌 곳에 투자하는 게 다 글로벌인 거예요. 뭐 제가 써놓긴 그렇게 했지만, 그러니까 미국에만 오롯이 이제 투자하는 종목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 아닌 데도 투자하는 게 또 투자처가 미국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영국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독일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고,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대만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그 나라마다 다 특징이 다 있을 테니까. 사실 근데 여기는 미국 제외한 고배당주라고 써 있죠. 요거 VYMI, 여기 인터내셔널 뜻이죠. VYM이라고 하는 게 아까 최초에 여기에 1등으로 있었습니다. 얘는 미국 안에 있는 대형주 중심으로 투자되는 ETF예요. 네, 그런 차이점에 여기 I가 하나 더 붙어 있는 거 좀 이해하시면 되고, IDV라고 하는 거는 선진국, 그러니까 미국을 포함해서 선진국의 고배당이고, PID라고 하는 건 인베스코에서 나온 건데, 5년 이상 배당 성장이 포함해서 이제 전 세계 글로벌리하게 인터내셔널이라고 다 써있기 때문에 글로벌리하게 투자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잘 들여다보면 SCHD 같은 기본 중에 기본 배당에 그 다음에 특정 섹터나 커버드콜 전략을 바탕으로 그리고 미국 아닌 좀 글로벌리하게 이렇게 투자를 하는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 사실 지금 얘기한 방식들 보면 거의 다 이제 다 투자되는 거죠. 전 세계 종목에 전 세계 각국에 투자가 되고, 그죠? 미국에도 투자되고, 여기에는 한국도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다 뜯어보진 않았지만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많이 가져가 볼 수 있다는 거. 뒤에 가서 또 포트폴리오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천이라고 말하는 걸 좀 그렇긴 한데, 안정적인 고배당이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고배당은 좀 오해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배당은 1, 2%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3에서 6% 사이를 고배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제 시점에서 제 관점에서는 10%가 넘어가야지 사실은 고배당이거든요. 어쨌든 이거는 뭐 인터넷에 찾은 내용이니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고, 어쨌든 안정적인 고배당 종목으로는 이제 이런 종목들이 눈에 있고요. 배당 성장, 사실 이거는 하나의 세트로 보시면 됩니다. 안정적이면서 배당 성장이 같이 이루어지는 종목들이라고 이해하시면 좀 편해요. 여기 요 두 줄이. 자, 그 다음에 커버드 콜에 월배당이 있는 게 아까 ZP, ZQ, XYLD, QYLD 등등등 있었습니다. RYLD까지. 그 다음에 국제 배당하는 종목들도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특정 섹터의 종목도 있네요. 요건 하나 더 있네요. 얘도 SCHD하고 좀 성격이 비슷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SCHD하고 요거 성격이 제가 비슷하다고 했는 내용이 좀 여기 있긴 한데, 얘는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안정적 고배당하고 배당 성장하고 되게 결이 같아요. 근데 분명히 투자하고 있는 투자 특징은 좀 다른 건 아까 보고 왔죠. 그죠? 그러니까 나름 하나하나 종목들이 좀 특색이 좀 있어요. 이 말을 지금 왜 하냐 하면, 우리는 SCH를 제가 추천은 했지만 같이 한번 모아봅시다 얘기는 하지만 이것만 모으자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아니고, 제가 분산 곱하기 분산을 좋아한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얘들도 특색이 있으니까 얘들 하나하나도 하나씩 모아가는 전략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분산이니까. 이해되셨죠? 그런 심리로, 그런 마인드로 이제 투자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 그래서 결국 배당 투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 이게 뭔지는 제가 아까 타이틀로 얘기 드렸는데, 배당주는 기업인들이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배당금 형태로 지급하는 주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이익이 없으면 사실 이게 주주에게 환원되는 이런 배당금은 있을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러면 그런 이익이 나는 회사들을, 이익이 나는 어떤 기업들을 좀 종목 피킹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역할을 우리 개인이 우리가 할 수가 있다 없다? 우리는 못합니다. 아니, 저는 못합니다. 이 기업이 돈을 많이 버는지 작게 버는지 컨센서스 있잖아요. 예상치. 그걸 여러분들 뭐 이렇게 증권사 리포트나 이거 찾아보시겠지만, 그런 거 하기에는 너무 우리는 너무, 그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우리는 소위 말하는 개미이고, 저는 개미고요. 그리고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다만 이제 하나씩 알아가고 추가하고 느껴가고 경험하는 입장에서는 나름의 좀 노하우가 생겼겠죠. 하지만 기업 내부에 있는 알맹이 깊숙한 곳에 있는 건, 그죠? 저는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알맹이 깊숙한 곳에 있는 건. 왜냐면 저는 내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그런 리서치를 해주고 내용을 정리해주고 우리가 보게끔 편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들은 각각의 어떤 운용사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당 종목들에 있는 운영사가 다 관리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죠? 종목 개별 종목 하나하나를 찾아서 분석하는 그런 시간 낭비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ETF 종목 하나 그리고 어떤 운영사 뭐 어떤 보수가 드는지 이 정도까지는 좀 파악을 해서 투자하는 방법이 가장 쉽고 빠르고 편해요. 그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하물며 여기 지금 써있는 이런 내용들도 제가 인터넷에 찾은 내용이지 제가 연구를 했거나 이런 할 수는 사실은 없어요. 그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말을 다시 되돌아와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배당주 투자할 때는 우리가 편하게 투자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1일 1비 그러니까 하루에 등락, 일주일에 등락, 1년에 등락을 우리가 1일 1비 할 필요가 없어요. 맞죠? 혹시 이번에 요 며칠간 좀 하락이 되게 깊었잖아요. 그리고 어제 상승이 또 깊으니 또 기분은 좋죠. 너무 하락하는데 너무 정신을 안 팔았으면 좋겠어요. 하락을 하면 오히려 우리는 무슨 입장입니까? 항상 배당주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 관점으로 쳐다보셔야 돼요. 내가 얘를 팔아서 차익을 남긴다는 관점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죠? 부득이한 경우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으로서 뭔가 팔아가지고 그죠? 매매 차익을 남길 생각이 저는 1도 없어요. 부득이하게 파는 경우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갑자기 급히 이제 자금이 필요하게 된 경우는 어쩔 수가 없죠. 그거 아니고서는 쭉 끌고 가면서 배당을 계속 저는 죽을 때까지 배당을 받아갈 거예요. 그 마인드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싶어요. 또 말이 길었습니다. 다시 되돌아와서 소위 우리가 고배당주라고 하는 이런 종목들은 이런 형태의 종목이 있고 얘는 당연히 안정적인 배당 흐름이 창출되고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에 이제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데 고배당주라고 해서 얘들이 고배당 주는 게 아니라 고배당주에 투자한다는 소리예요. 얘가 고배당 그러니까 S&P든 나스닥 100이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어떤 주식들은 어떤 고배당 주는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투자되는 종목들이 이제 이렇게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르게 얘기해서 고배당주라고 하는 소리는 그 회사가 벌어들이는 어떤 많은 수익들을 주주한테 환원할 때 ETF 운용사에도 환원한다는 거죠. 우리 그 주식을 갖고 있는. 그러면 여기에서도 어떤 분배 비율에 의해서 투자한 투자자한테 ETF 투자한 투자자 즉 우리들한테 다시 배분해 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말은 배당이지만 ETF 종목상의 정식 명칭은 제가 알기로는 이 분배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분배라는 말이 더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배당금 형태로 지급하는 거니까. 그죠? 이걸 배당금 형태로 지급하는 거니까 물론 이걸 배당이라 부르는 게 맞다고 말씀하시면 저도 할 말은 없는데 근데 이런 의미는 뭔가를 쪼개서 주는 즉 분배의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익의 일부를 받아서 쪼개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뭐 원래 정식 명칭은 분배금 이게 맞습니다만 어쨌든 배당이라는 말이 더 와닿죠. 분배라는 말보다는 사실 배당이라는 말이 더 잘 와닿기 때문에 이런 말을 우리는 쓰고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이런 종목들은 고배당이고 근데 얘 두 개는 하나 세트로 보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로. 그러면 배당 성장을 주는 NOBL도 있고 DGRW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종목들은 이런 형태의 느낌. 자, 이제 커버드 콜 ETF라고 해서 얘는 어떤 그죠? 월배당으로 제공되지만 이 종목은 좋긴 하지만 저는 지금 말씀드리지만 사실 지금은 저한테는 커버드 콜이 사실은 좀 많아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조금 후회돼요. 좀 더 얘들 커버드 콜 수량을 좀 많이 줄이고 좀 다른 좀 이렇게 분산된 ETF 종목들에 만약에 좀 분산 투자를 했었으면 하락을 그렇게 많이 맞지 않았을 텐데 이상하게도 고배당주가 하락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커버드 콜 쪽에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어쨌든 저는 이제 커버드 콜 ETF 관련해서는 크게 그렇게 많이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총 자본이 100이면 사실 이 커버드 콜 쪽에는 한 10% 정도만 저는 투자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하고는 그렇죠? 최근에 아마 커버드 콜 얘기 잘 안 하죠. 좀 안 좋은 소리만 하고 있죠. 아무튼 그래요. 그다음에 국제 배당주는 이런 배당들이 있다는 걸 아까 설명드렸고. 그럼 배당 수익률 어디가 적정한가라고 얘기하면 3에서 6%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인터넷에 찾아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뭐 많이 받으면 사실 좋은 거예요.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거지만 무서운 게 이런 거죠. 이게 자기 자본을 깎아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기 살을 깎아먹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배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줄 배당만큼 뭔가 내가 이익이 안 났는데 ETF가 근데 배당은 고정적으로 1%를 줘야 된다면 내가 지금 수익이 0.8%라고 하면 1을 주기 위해서는 0.2%가 자금이 필요하죠. 맞아요. 이 자금은 자기 배당 안에 있는 어떤 형태로든 배당 안에 있는 옵션을 팔아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커버드 콜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좀 이제 좀 많이 안 사려고 한다는 거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배당 성장률이라고 하는 거, 배당 수익률은 3에서 6%겠지만 성장률은 좀 다른 의미입니다. 배당이 매년 1달러씩 받는다고 하면 걔는 배당 성장률이 제로인 거예요. 그죠? 매년 1달러씩, 1.2달러씩, 1.4달러씩 늘어나는 건 20%씩 늘어나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거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예, 그런 성장률도 사실 좀 수반돼야 되고, 이제 SCHD 같은 경우 있잖아요. SCHD 같은 경우, SCHD 같은 경우는 배당 성장률 한 13% 내외라고 하더라고요, 연에. 그럼 나쁘지 않죠. 그런 것 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뭐 재무적으로는 좋아야 되고. 자, 그러면 끝으로 이제 뭐 말씀을 좀 드려보면 배당주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거예요. 안정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여기는 고배당이라고 써있긴 하지만 SCHD가 포함된 종목을 좀 많이 사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커브드 콜은 최소한으로 줄이면 됩니다. 그래서 제 성향은 한 요 범위 내에 사실은 들기는 해요. 월배당을 많이 받지, 과거는 그래요. 제가 과거에는 월배당을 되게 많이 받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커브드 콜이 제 가지고 있는 종목 주식에서는 좀 상당히 비중이 높아요. 근데 지금은 좀 후회가 돼요.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냐면 제가 지금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이 남은 시점이거든요. 제 나이대가, 지금 제 나이가. 그렇기 때문에 커버드 콜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아직은 좀 고배당, 그러니까 배당은 작지만 여기서 말하는 고배당, 그 고배당이 아니에요. 많이 주는 그런 의미 아닙니다. 많이 주는 종목에 이제 종목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종목들이. 이런 데다가 좀 더 많이 투여를 했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후회가 들지만 뭐 지금부터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커버드 콜 관련된 종목은 되게 힘을 많이 뺄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특별한 이유 아니고서는 매수하는 경우는 잘 없을 거고 채권 쪽 관련된 커버드 콜은 좀 매수해 놓을 겁니다. 채권 쪽은 그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나머지들은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 조언하는 내용이니까. 어쨌든 배당주를 우리가 이제 투자할 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배당 수익률의 현혹,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MSTY 아시죠? MSTY나 코니도 있고 엔비디아, 이게 지금 일드맥스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드맥스가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드맥스라고 하는 운용사의 특징이 초고배당주를 많이 줘요. 많이 출시했어요. 근데 확실히 이제 코인이 하락을 맞으니까 그대로 하락을 맞아버렸어요. 코니도 만창 비트코인 관련된 거. 그러다 보니까 이 수익률이, 그러니까 배당도 주지만, 근데 배당도 확실히 많이 쪼그라들었어요. 최근에 배당은 0.55달러밖에 안 줬어요. 최고 많이 줄 때는 작년 초였나요? 3.2달러, 3.6달러도 줬습니다. 배당, 이게 그 종목, 그러니까 종목이란다. 배당 주식 수가 있잖아요. 종목 주식 수가 10개면 36달러 받았어요. 그 정도로.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반토막에 난 지경이에요. 그래서 과도한 배당 수익률은 절대 여러분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일드맥스가, 저는 이제는 일드맥스 쪽 거는 좀 안 삽니다. 위험해 보여서요. 솔직히 얘기하면. 또 그런 점 있다는 걸 좀 유념하시고, 어쨌든 얘들도 배당주도 주식이기 때문에 경기나 이런 뭐 이슈에는 좀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걔들도 걔들 나름대로 투자된 종목 중에 어떤 일부가 이제 배당 컷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삭감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배당주도 배당 자체를 또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죠. 그런 것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장기적으로 그런 관점으로 투자하셔야지 배당주에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배당 가지고 재투자하는 게 가장 유리해요. 사실은. 이게 바로 복리 효과거든요. 이거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도 되게 많습니다. 저는 반반 쓰고 있습니다. 반은 쓰고 반은 복리 효과를 위해서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하루에 한 종목 이상이라도 꼭 사죠. 한국 거를 사든 미국 거를 사든 꼭 사서 여러분들하고 내용을 공유하고 있어요. 제가 부자라서가 아니라 지금 받고 있는 배당을 재투자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복리 효과를 톡톡히 노리겠죠. 네, 이런 내용들 한번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배당주 투자가 장기적 관점에서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 창출하고요. 우리가 가진 뭐 재산들 증식하는데 목표로 쓰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한 의심은 없어요. 물론 아직까지 더 끌고 가봐야 알 테지만 크게 그게 리스크 요인은 아니에요. 다만 고배당을 주는 이런 그 종목들에는 현혹되지 마시라는 것만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이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이번 시간에 있는 것 좀 리뷰하고 마지막에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평생연금 배당 실천하기 63번째 시간이고요. 배당주 골고루 투자 전략에 배당주는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배당금 형태로 지급하는
주식입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렸고요.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모든 투자 판단과 결정은 누구의 몫? 예, 본인의 몫입니다. 남탓하지 마시고요. 오버하지 마십시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